안녕하세요. 오늘은 캉테 이야기입니다. 캉테는 사우디 리그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어리고까지 떴는데요. 요새는 벤제마는 넘어간 상태고 호날두도 넘어갔고 메시, 피르미누, 우리 캉테까지 사우디 리그 얘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캉테의 계약 기간은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캉테의 마지막이 거의 다가온 상태인데요. 그럼 캉테가 첼시에 있는 동안 빛났던 순간 중에 5개를 뽑아봤습니다. 가시죠. 저는 사실 이적부터가 센세이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즌, 그러니까 15-16 시즌은 원소속 팀인 레스터는 리그 우승을 해서 챔스를 나가게 됐고, 이적을 할 팀이었던 첼시는 전례 없는 폭망을 했습니다. 요즘과 비교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리그 우승을 한 맨시티의 핵심 자원이 지금 12위를 한 첼시로 이적하는 수준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첼시를 제외하고도 아스날, PSG 등 빅클럽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시즌이 폭망하다 보니까 충격이 컸던 그 당시에 저로서는 캉테가 첼시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어려웠는데요. 근데 캉테가 PL을 원하고 그것도 첼시행을 원하면서 이 이적설이 급물살을 탔고 3,200만 파운드라는 금액에 첼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첼시는 미드필더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고 캉테는 그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적하자마자 첼시 팬들의 애정을 듬뿍 받았던 자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캉테가 가장 찬란했던 첫 번째 순간은 첼시에 입성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프리미어 리그 우승인데요. 이적을 하는과 동시에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한 16-17 시즌은 그냥 캉테 해였습니다. 안 그래도 전성기 폼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리그나 리그컵, FA컵만 소화하는 첼시로서는 캉테가 매 경기 완벽한 경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커팅하고 공을 뺏어서 전진하고 공격까지 돕는 캉테는 정말 아마 이 시기가 최고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1-2년 정도만 빼고 나면 항상 완벽했던 캉테지만 몸 상태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요 콘테 시절과 사리 시절이 최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자르, 코스타 같은 득점도 되고 도움도 되는 명품 공격진도 있었지만 캉테가 미드필더를 잡아줬기 때문에 무려 30승을 하면서 리그 우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의 경기를 보면 이 상대팀 뒤로 쓱 가서 공을 끊고 그 끊어낸 공을 몰고 올라가는 건 정말 유럽 최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월드컵인데요. 이거는 첼시하고 관련은 없지만 첼시에 있는 동안이니까 캉테가 거의 모든 대회를 휩쓸어 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집어넣습니다. 레스터와 첼시를 통해서 PL 탑급의 미드필더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캉테는 아직 챔스와 유로파리그 등 유럽 대항전 트로피가 없었기 때문에 월드컵 유무가 좀 중요했습니다. 물론 당시 프랑스 대표팀은 음바페, 포그바, 지루 등 초호화 멤버였지만 여기서 캉테가 중원에서 상대를 막아주고 포그바 등의 미드필더를 도와주면서 완벽한 완전체로 거듭납니다. 덕분일까요? 프랑스는 이 월드컵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결국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냅니다. 이 덕분에 캉테는 명실상부한 미드필더에서 월드클래스로 거듭났고 이후 첼시로 들어와 재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첼시는 이 월클로 거듭난 미드필더를 오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첼시도 이 덕분에 몇 년간 캉테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순간도 첼시의 찬란한 순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때 포그바와 음바페가 응원가를 불러주는 게 화제가 되면서 이 캉요미라는 이미지를 좀 더 굳히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챔스 3연속 MOM인데요. 이건 정말 캉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때 3경기가 별 볼 일 없는 경기도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와 1-2차전 그리고 맨시티와 결승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요 무렵에 이제 램파드와 투엘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슬슬 이제 캉테가 부상이 많아지고 이젠 좀 끝이 보이는가 했는데 투엘 감독과 멋지게 반등하면서 다시 에이스 활약을 해주던 시기입니다. 특히 레알 상대로는 크카모라는 전설의 미드필더 조합을 상대로 중원을 좀 잡아버리는 이 괴물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첼시의 3번째 챔스 결승 진출을 이끌게 됩니다. 이날 캉테의 주요 스탯은 4번의 인터셉트, 3번의 찬스 메이킹, 1번의 킬 패스가 있을 정도로 공수에서 너무 좋았고 균형 있게 중원을 잡아주면서 첼시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사실 저도 2차전에 마운트 골을 보고 이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난리가 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자, 와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캉테와 첼시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으로 첼시는 결승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맨시티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맹활약을 하면서 결국 3번의 MOM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귄도안이 벼랑간 6번 롤 자리에서 나오는 파격도 있었고 류디거랑 부딪혀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지면서 첼시가 맨시티 중원을 이기는 데 있어서 좀 우세한 점도 있었긴 있었지만 캉테의 경기력도 워낙 좋았습니다. 이날의 캉테의 경기력은 2번의 클리어링, 2번의 인터셉트, 3번의 태클 성공 등 수비적인 공헌도가 엄청났습니다. 결국 첼시는 마운트와 하베르츠의 합작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도 캉테의 수비력은 빛이 났습니다. 이 우승도 우승이고 정말 웬만한 우승을 다 차지한 캉테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챔피언스 리그까지 정상에 올랐다라는 점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가 모든 선수들에게 가장 찬란한 순간인 건 맞지만 이후 캉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상에 좀 시달리는 게 좀 잦아지고 특히 올 시즌은 거의 부상으로 날려버릴 정도로 사실상 첼시 생활은 끝나버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가장 빛나고 마지막으로 찬란한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좋은 장면들은 많습니다. 뭐 사리 감독 때 빡투박으로 바뀌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또 괜찮았던 것도,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개인 수상을 받으면서 캉테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입증하는 순간도 있었고, 캉테는 첼시에 있는 동안 201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토트넘전에 부상 입어서 3월달이나 돼야 돌아올 정도로 그냥 캉테가 없는 시즌이나 다름없는 순간이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캉테는 매 경기 그리고 매 순간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그런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데 캉테가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프로는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캉테는 이제 첼시와 재계약을 해도 주급을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적은 불가피한 것 같고, 지금 제 기준으로도 히어리고가 뜬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캉테가 이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아자르, 윌리안, 오스카 이렇게 저하고 추억을 공유하던 선수들의 거의 마지막 줄에 들어가는 선수라서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고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캉테가 뭐 이적을 해서도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은퇴하고 나서의 제2의 인생도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굿바이.